오늘은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엔진, 제가 그 연비하고 가속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해보니까 연비나 이런 것은 이제 하이브리드 연비가 나오는 한 17까지 찍어봤고요. 이제 출력도 이게 디젤 차가 토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이상 받으면은 그 출력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저속에서 그 엑셀 반응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터보 차저에서 그 인터쿨러까지 가는 그 호스가 이렇게 그 고무 형태로 돼 가지고 거기서 그 공기 흐름이 약간 그 저항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알루미늄 그 인테이크 호스를 그 튜닝 하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구경에 알루미늄 그 45도 각도 그 파이프를 구해가지고 튜닝 밴드 없이 그냥 순정 고무에다 이렇게 그 밴드만 체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와류기를 하나 더 집어넣었더니 이 11인승 그 디젤 그 차가 그 출발이나 이 가속감이 굉장히 그 경쾌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제가 뛰어보지는 못했는데 바빠서 지금 이제 광주에서 나주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한번 그 고속도로 라인인데 국도를 타고 가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에서 만든 그 2.0 R 엔진하고 2.2 R 엔진이 있죠. 이제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그 국산 디젤 엔진 중에 검증된 엔진이라 뭐 최근 하이브리드나 이제 전기차에 밀려서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지금도 아마 가장 많이 그 운행하는 차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보통 그 중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손 보는데 가장 그 2.0이나 2.2 R 엔진의 어떤 그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 각종 센서류를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기 센서, 그 다음에 부스트 압력 센서, 크랭크 각 센서, 그리고 그 슬러지 낀 이제 카본 청소,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갈 때 그 첨가제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 넣으면 그 갈갈갈 소리도 없고 딱딱딱딱 치는 그 밸브 리프터 소음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너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활 그 오일을 안 갈았다 그러면 이제 플러싱 작업 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엔진을 오일을 교환했다 그러면 그 첨가제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위에다 이렇게 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엔진 소음이나 이제 딱딱딱딱 거리는 그런 소음은 잡히고요. 이제 이런 정차 중에 덜덜덜덜 떨면은 그 엔진 미미나 미션 미미까지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뜨는 이유가 그 엔진 룸 커버, 그게 이제 고무가 그 진동에 의해서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쫄아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커버가 뜨니까 이게 엔진이 뜬 줄 알았대요. 그것처럼 이제 의외로 그 오너분들이 그냥 간단한 정비만 하고 청소만 해줘도 될 것을 그 카센터에 가서 그냥 독박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저 역시 오너일 때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정비를 막 받고 막 부품 교환 그런 것들을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세차 만들기 차량은 제가 하체나 이런 걸 다 점검도 하고 소모품 점검도 하고 이런 그 감성적인 튜닝을 원하시면 제가 부품비 정도 맞받고 해드리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흡기 필터보다 튜닝 필터를 통했을 때 이 디젤 엔진, 특히 뭐 가솔린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디젤이 그 공기의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연소질로 같이 그 블로바이 가스하고 연료하고 혼합해서 같이 그 폭발하기 때문에 공기의 질하고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된 차들은 이 전기 흐름이 굉장히 그 더디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는 높은데 뭐 미션이 버벅된달지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슈퍼 캐패시어 접지 튜닝이랑 이런 걸 같이 해주시면 보통 사람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치를 이렇게 굉장히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스타렉스도 그 기능이 없고 일반 뭐 산타페나 소렌토도 이런 기능이 없는데 이 카니발 R 엔진, 그러니까 2010년식 이후 그걸 이제 VGT 엔진이죠. 그 전 모델은 도저히 2.9 엔진이나 이런 거는 시끄러워서 못하고요. 2.2 엔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소렌토나 산타페도 2.0 엔진보다 2.2 R 엔진이 그 200cc 차이지만 굉장히 그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출력이 여유롭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산타페 2.0을 튜닝 해보니까 연비는 훨씬 더 나오더라고요. 한 거의 20km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페나 투싼이나 스포츠제 이런 거는 2.0이 맞고요. 전 그 카니발이나 이런 거는 이제 2.2 R 엔진이 맞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흡기통을 거쳐서 터보 차저에서 다시 인터쿨러에 들어가서 열을 식힌 다음에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블로바이 가스하고 혼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경로가 좀 깁니다. 흡기 경로가. 그래서 거기에 와류기를 설치를 하면은 그렇게 회전하면서 공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살이 이렇게 그 회오리 치어서 들어가면 더 빨리 이렇게 들어가듯이 공기도 마찬가지 그런 와류를 줘서 공기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신선한 공기가 빠르게 압축이 되고 그 저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변식 그 튜닝카에서 쓰는 걸 순정식으로 바꿔서 누구나 장착할 수 있게 나오는 게 그 순정 튜닝 필터인데요. 저는 거의 10여 년 이상을 그 튜닝 필터만 써왔는데 이제 저 역시 만족도가 높고 고객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해달라 하면 해주면은 아마 저처럼 똑같이 굉장히 그 차가 가볍고 리스폰스가 뛰어나고 출발하는
가감성이 굉장히 경쾌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시내 주행할 때도 사뿐사뿐 이렇게 가면서 이 발끝의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이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제 밟고 다니는 버릇만 이제 자기가 수정을 하면은 굉장히 그 차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이 차하고 제가 스파크 두 대를 다 자동차 검사를 했는데 거의 뭐 새 차 수준의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랄지 그 매연이랄지 이런 게 거의 극도로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떠한 차 자체가 완전 연소로 되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 내구성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조용하고 연비가 좋아지는 걸 저는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자동차 외관이나 내부 뭐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새 차 만들기 제가 거의 18년을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이제 가격의 결과물에 한 곳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한번 튜닝 해 놓으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런 그 효율이나 감성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새 차 만들기 비용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디젤 엔진 그 R엔진은 제가 거의 다 마스터했을 정도로 제 차에 모든 걸 다 실험해보고 진단기 수치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실히 들릴 수 있게 증명을 해드리고요. 가솔린 차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추가 요금 뭐 조금 부담하시면은 자동차를 본인들이 이렇게 타면서 충분히 그 돈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체감을 하고 싶으면은 제 차를 이렇게 동승하면서 충분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차를 제가 처음에 주행할 때 진단기 물려서 해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케어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수치를 이렇게 증명해 드리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차가 굉장히 지금 크루즈 기능이 GLX 최고급형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차지만 크루즈 기능이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가 이 카니발 R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를 구입하시더라도 이렇게 크루즈 기능이 있으면 장거리 뛰거나 이렇게 운전할 때 연비도 좋아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뭐 지금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어도 장거리를 내가 특히나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차박 튜닝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차가 저하고 이제 똑같은 기종의 차가 들어올 건데요. 그 차를 통해서 또 제가 한번 어떤 결과를 내고 그런 거를 제가 진단기 수치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내 주행하고 국도를 주행해 보니까 지금 15.5다 나오는데요. 이게 공인 연비가 한 1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벌써 몇 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근데 고속도로에서 120, 110, 그러니까 110 정도에서 가장 연소 효율이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여유롭게 이렇게 휴일날이나 주말에 또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주행을 하면 이 계기판이 안 움직입니다. 잘. 거의 그 하이브리드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T칸에 뭐 이렇게 그 침상이나 이런 걸 튜닝 해가지고 봄 되면 많이 이제 놀러 다닐 건데요. 부담 없이 이런 차 하나 세팅 해가지고 세컨카로 이렇게 운행하시면 이게 이전의 모델 카니발은 추천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R엔진 2.2 그걸 이제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카니발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해왔잖아요. 그만큼 그 검증된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엔진으로 이렇게 하체나 엔진 미션만 이렇게 잘 체크해서 차를 가져오시면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그 연비하고 감성 튜닝까지 해드리면 거의 뭐 어느 차 부럽지 않게 타실 수 있습니다. 유지비도 부담 없이. 그리고 이 진단기 중에 이제 인포카라고 그 오너용 진단기인데 이렇게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공기계를 설치해서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내가 운전 습관을 어떨 때, 그 다음에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 때가 가장 연소 효율이 좋은가, 그걸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무조건 낮춰서 주행한다고 연비가 좋은 게 아니라 100에서 110 그 사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국도나 지방도로 다닐 때는 뭐 한 80에서 90 이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키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끝 컨트롤을 하게 되면 더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0도로에서 이제 크루즈를 키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그 크루징 하는데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할 때 내가 이 오른발이 놀고 있느냐 안 놀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 피로감이 훨씬 많이 틀려진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니발 R이나 뭐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무조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걸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얘도 가져왔을 때 몇 번 쓰니까 이 버튼이 그 먹통이어 가지고 이것만 이제 부품이 아직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교환하니까 잘 됩니다. 나중에 혹시 고장 날지 모르니까 하나 더 사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정속 주행을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가니까 지금 16까지 올라왔는데요. 맥시멈 제가 그 고속도로 타면서 찍어본 게 17까지 찍어봤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새차 하이브리드 거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소 효율이 좋아지고 한 140, 150까지는 힘을 전혀 딸리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달리는 분들, 뭐 이런 패밀리카를 가지고 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최고 속도는 약간 줄어듭니다. 연소 효율을 맞춰서 그 공기가 조금 더 혼합이 돼서 완벽하게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 최고 속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실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해보거나 저부터도 일단 만족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단 차를 만들면서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리는 거지
그것만 뭐 따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매번 기름 넣을 때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몇십만 원 정도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렇게 저한테, 며칠만 차를 맡겨주시면, 거기에 맞게, 진단기 수치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립니다. 옛날 크루즈 컨트롤 방식이라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이제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이제 국도나 지방도로는 그냥 안 켜고 다니는 게 좋고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냥 앞거리 차선이 이렇게 멀고 그럴 때는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이렇게 발 떼놓고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비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1차로로 쏘고 다니면 지금 저런 차량들은 그냥 기름을 때려 부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지방도로에서는 이제 80에서 90이 규정 속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거나 이제 발끝 컨트롤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오르막길에서도 힘이 전혀 안 딸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갈갈 소리도 없고, 디젤이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힘쓸 때 보면 가갈갈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소음이 사라지고, 부밍음 자체도 사라집니다. 차가 점점 고요해져 버려요. 이게 이 속도만 달려도 이게 디젤 차인지 가솔린 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소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카본도 덜 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5,000km 뛰고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첨가제를 안 넣었더니 이제 다시 예전에 나왔던 소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밸브 리프터 소음 딱딱딱딱 거리는 거하고, 스탑 엔진오일 첨가제 2개를 같이 넣었더니 다시 이제 소음이 줄어들고요.